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오늘이 결전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결국은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갈 것인가, 오늘의 광화문 집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의 6번에 보면 이미 벌써 버젓이 써놓고 있어요. 연방제로 간다고. 이거는 바로 위헌정당입니다. 위헌정당. 그래서 이 정당은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석기 정당이처럼. 왜냐하면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 결과가 드디어 이제 해방 이후로 80년 만에 만개하여 꽃이 피었습니다. 북한은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안에 자기들의 세력을 점점 더 확대하여 끊임없이 간첩들을 난파시키고 또 동조 간첩, 그 다음에 간첩들을 확대해서 자기는 간첩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미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국은 계엄령한테 걸려서 태클을 당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어차피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이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 일단 오늘부터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일단은 북한에 가서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다 감원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저는 몸도 안 좋지만은 어제 저녁에도 밤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이 나라가 유지될 것인가. 저는 예시적인 통찰력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꿈에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틀린 게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3천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3천만 명이. 북한에 가서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일단 광화문광장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이미 벌써 출발했거나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그 다음에 또 울산, 그리고 포항, 또 저 경남, 그 다음에 또 순천, 목포 지역에서 지금 출발하는 자세, 그 다음에 몇 명 올라온다는 것을 여기다 댓글에다가 한번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6.25 전쟁보다가 더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위험한 상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뭐냐?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텐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자 해서 한 것이 계엄령입니다. 그것도 선거를 북한과 중국이 가지고 노니까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192석 중에 가짜가 절반입니다. 절반. 이게 전부 다 해킹으로 가짜로 국회의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결단 내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오늘 계엄령 한 것은, 이번에 계엄령 한 것은 제2의 6.25 전쟁을 맞받아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어 본 사람은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저는 계엄령 선포하는 날 바로 10시 반에 내려와서
이 계엄령이 왜 선포됐는지에 대하여 1시 반까지 해설을 했습니다. 여기 방송에 내려와서. 그러나 계엄령 선포한 오후에 종편을 비롯해서 MBC, KBS, SBS가 어느 방송 하나가 계엄령을 선포한 원문을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감췄잖아요. 감추고 끊임없이 계엄령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만 좌파 해설가, 우파 해설가 둘 다 짝짝꿍 부려가면서 계속 그 짓을 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엄령의 그 원문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부산, 울산, 포항 다니면서 계엄령 원문을 다 틀어줬습니다. 왜? 방송에서 안 트니까. 그리고 이 계엄령 중에서 제일 마지막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각오가. 자, 뒷부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만. 자, 계엄령을 선포한 세 가지가 있지만은 예산 복거, 그 다음에 탄핵, 사람을 좀 쓰려고 하면 다 탄핵시켰다. 어제까지 벌써 30명까지 탄핵시켰다 그러는데, 그러나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 말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광화문 집회를 또 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과 똑같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 수호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전쟁도 안 하고 북한한테 내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5,300만 국민 여러분,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도 안 해보고 그냥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사람들은 오늘 강화문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광화문에 휠체어를 타고도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줄여서 말하면 뭐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국민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지금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30% 국민들은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 말 자체를 말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국가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간첩, 개딸들, 주사파, 좌파,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북한으로 가세요. 왜 우리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냐 말이야. 아직도 이번에 계엄령 선포한 이후로 1020, 30으로부터 시작하여 깨어난 국민들이 전 국민의 60%입니다. 60%. 근데 60%를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 말이야. 북한으로. 가려면 당신들만 가란 말이야. 당신들만. 행동하지 아니하면 말로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기도해봤자 나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보세요. 자, 밥이 앞에 있어요. 밥 있는데, 주님, 이 밥이 스스로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밥을 만들어 줬으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밥을 퍼 넣어야지. 그것까지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냐고. 그런 식의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기도 안 하고도 밥을 퍼서 넣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기도는 평소에 하고 당연히 저보다 기도 더 세게 하는 사람 있어요? 나와봐요. 있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문으로 안 나오면서 뭐 기도한다, 뭐 나라를 사랑한다, 난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거는 밥을 놓고도 밥이 그냥 스스로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똑같은 거야. 지나친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자극이 된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사실 기도도 안 해요. 거짓말이야. 그거 다. 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 목사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차라리 그 말 하지 말지. 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뭘 기도해요? 기도하기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헌금 3조를 지금 모금운동을 하느냐. 우리 교회 그것도 그냥 모금하면 안 됩니다. 교회 헌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금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으로 3조를 우리는 목표 잡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그러면은 헌금 3조입니다. 3조. 왜 하느냐? 전국에 이 3,518개 동네별로 24시 마트를 다 세우려 합니다. 24시 마트를. 여기 농협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일망타진해야 돼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한테 다 24시 마트에 지점장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이 말을 미리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마을 대표 제대로 하려면 하고 말로만 마세요. 왜냐하면은 최소한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줄 수 있어요. 자유마을 대표들한테.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익이 나와요. 1,000만 원 이익이. 그래서 그것으로 또 기독청도 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점주에게는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을 주려고 합니다. 월급을. 그래서 우리가 3조 헌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요, 말로만 예수한국 복음 통일 첫날에 봐도 되는가? 일단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외쳐야 되지만은 행동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오늘 강문광장으로 1,0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행동. 행동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지. 지금 실행위원장들의 지금 없어요. 이 댓글에 각 실행위원장별로 우리는 어느 지역 실행위원장인데 몇 명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댓글로 올려달라 그래도 캡처를 못해요. 캡처를 못한다. 뭐를 캡처를 못한다. 우리 다시 계좌번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캡처 못하면 이거 보고 받아 적으면 돼요. 이거 보고 연필을 가지고 받아 적으면 돼요. 농협 355-0000-1992-03 이거는 아마 인류의 최후의 마지막 혁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사를 다 아시지만은
볼셰비키 혁명 1917년 일어났죠. 그 다음에 미국의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인류 역사는 혁명 역사예요. 혁명 역사.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혁명, 그것도 혁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청교도 혁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기려고 최후의 마지막 혁명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 혁명입니다. 마지막 혁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은 이 마지막 혁명 하고 그리고 계좌로 헌금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와도 아무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못합니다. 대통령에. 자기들 헌법 단독기관이라고 떠드니까. 800건 이상의 부정을 저지르는데도 그거요 검찰이 수사도 못해요. 왜? 헌법 단독기관이라는 거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 저 누가 봐도 해산해야 되거든. 근데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와도 공수처 해산 못해요. 아마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 하다 보면 수사하다 보면 3년 또 다 가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다 간다고.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으로 오늘 우리는 강화문에서 대통령께서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국회 해산 못해요. 국회 해산 못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없어요. 그러나 국민 저항권은 할 수 있어요.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 것이 언제 적용됐냐? 4.19 때 적용됐습니다. 4.19 때. 4.19 때 적용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죠. 그 다음에 정부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 바뀌었습니다. 장면 정부로. 내각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장면 정부는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완전히 날마다 싸우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차피 나라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야. 박정희하고.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텐데 해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무혈혁명이다. 무혈혁명.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자살한 사람들은 그거는 내 허락도 없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못 받을 거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야. 질서를. 자살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이 자기 겁니까?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자살하지 말고 오늘 광화문으로 나와서 우리가 헌법 위에 있는 권위로 가지고 집행을 해야, 이래야 피 흘린 일이 없단 말이에요. 피 흘린 일이. 그거요 3.15 부정선거 할 때는요 약 수유리에 지금 누워 계시는 희생자들 참 불쌍하죠. 불쌍해. 또 월남전에 갔다 왔던 5,000명의 전사자들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혈혁명을 하기 위하여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무조건 정강훈 목사 말을 들으려니까요. 자살해봤자 그 아무 효과 없어요. 지금 2명이 자살했는데 2명 자살했다고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없다니까요. 내가 문재인하고 싸울 때에 저 청와대 분수학 광장에 싸울 때도 그냥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300명 가까이 더 왔어요. 내가 근데 그 사람들 말리느라고 말이야. 자살하고 말이야. 문재인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고 말이야. 그러면
노무현이처럼 부활한다. 부활. 지금도 또 요즘도 나한테 그렇게 문자 메시지 수백 통이 와요. 이재명 죽이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또 죽이지도 못해. 괜히 거짓말하는 거야. 윤석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을 제가 죽였다고. 뭘 죽여요? 이재명 죽이면 안 돼요. 큰일 나버려요. 이재명은요, 죽으면 노무현이처럼 부활해버려. 부활. 이재명은 솔직히 속으로 누가 날 죽여주면 좋겠다, 지금 심정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사고를 치잖아요. 심지어 말이야,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이거는 폭력범이에요. 누구든지 체포해도 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체포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탄핵되기 전에 스스로 사표 내겠다. 지금 이제 벌써 탄핵 들어갔어요. 탄핵이 결의가 되는 과 동시에 아마 이 사람은 사표 낼 것입니다. 사표 내고,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100% 무죄입니다. 100% 무죄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만둬도 되는 거죠. 그만둬도 되고, 한덕수 총리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제 대통령 또 권한 대행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 거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인데, 그래서 빨리 각 지역별로, 아니 그 옛날에는 버스 몇 대 출발했습니다. 몇 대 출발. 버스 50대 부산 출발. 간다면 50대 부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몇 대 버스가 출발한다. 이렇게 올려달란 말이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기 실행위원장들하고 동대표들한테 전화하면 버스 타러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줘요. 지금도 버스 새로 대절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산 버스 50대 출발. 그렇지. 이렇게 올려달라면 이렇게.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빨리 올려주시고, 대충 그냥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뭐 버스가 한 대 출발했는지 몇 대 출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지금 헌금합니다. 아따야, 이제 헌금이 불붙었어. 우리가 3조를 목표로 우리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헌금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말해서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한덕수 총리가 나오고, 한덕수 총리는 뭐 거의 100% 그냥 나오면 이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 공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대통령 딱 살아서 나오면 뭐 이제 총지휘를 할 수 있으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트럼프를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음 일은 다음에 걱정해도 되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도권이 2,500만이거든. 2,500만 원 중에서 절반만 모여도, 절반도 아니지, 절반만 모여도 북한에 가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전철 한번 타면 그냥 다 오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우리가 강원운동을 7년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40년 애국운동을 했어요. 했는데 강원운동을 7년을 안 했으면 이미 벌써 문재인 때 나라가 연방제로 북한을 넘어갔어요. 100% 넘어갔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김여정, 김영남 데리고 쌕쌕 웃으면서 연설하니까, 진영복에 대해서 연설하니까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 듣다 나갔어요. 지금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 듣다 나갔다니까요. 그 두 축이 나가니까 미국이 나가고 일본의 아베도 나가니까 내가 왜 나갔습니까? 이런 연설을 들으려고 여기 왔냐 이거야. 그 문재인 이거는 개새끼야. 저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저 자식 저거는. 이런 연설을 들으려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나머지 적은 나라 국가들은 대표들이 다 쭉 따라 나갔어요. 문재인 혼자서 떠들었어요. 혼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난 뒤에 세상에 김여정 그 기집애를 말이야, 청와대에다가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말이야, 희덕거리고 말이야. 이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인간입니까 그것이? 김여정, 김영남을 둘이 청와대에다 앉혀놓고 말이야,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임종석은요, 이거는 완전히 북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임종석이 말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역적 모의한 거 했다고 봐야죠. 자기들끼리. 이게 바로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문재인은 간첩이라니까요. 간첩. 지금도 간첩이요. 문재인은. 우리 지금 구조화 변호사가 지금 계속 추적해서 뭐야 이것도. 장학일 목사님 오셨다고? 빨리 들어와요. 나 혼자 하기 힘든데 빨리 들어와. 그래서 여기 의자 한 개 더 가져와라. 아이고 이게 또 무슨 또 방송 듣고 또 쫓아오셨네. 자 그렇지. 틀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두 번의 탄핵을 발행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탄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행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제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설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십시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